많은 사람이 멘탈이 강하다고 하면 무감각한 사람을 먼저 떠올린다.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 무례함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실패 앞에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 말이다. 그러나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무감각한 상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것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어떤 말, 어떤 표정, 어떤 사건이 내 안에서 무엇과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과 생각이 일어난다. 그래서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일은 세상을 이기려는 전투가 아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나를 다시 이 자리로 데려오는 일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자리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회사에서는 듣기 거북한 말을 듣는다. 투자해 두었던 자산이 한순간에 휘청거린다.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찌르고 지나간다. 이때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각자 다르지만 마음속에서는 비슷한 일이 펼쳐진다. 온갖 생각이 뒤엉켜 올라와 삶 전체가 위태롭게 느껴진다. 불교 경전에는 첫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의 비유가 전해진다. 몸에 화살이 꽂히는 것, 이것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또 하나의 화살을 스스로 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끝없이 되묻고 이 일이 벌어진 원인을 모두 내 잘못으로 돌린다. 앞으로의 인생까지 모두 실패로 규정하는 마음이 두 번째 화살이다. 멘탈이 무너지는 시점은 대개 이 두 번째 화살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멘탈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첫 화살을 완전히 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화살을 손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는 뜻이다. 힘들고 불안할 때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바깥으로 향한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사건이 문제의 시작이었는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찾으려 든다. 물론 원인을 이해하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을 지키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사건을 돌아보면 실제 사건보다 그 사건에 붙은 해석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상사가 일한 결과에 대해 회의 중에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사실은 간단하다. 어떤 문장, 어떤 숫자, 어떤 방향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일이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나라는 사람 전체가 부정당한 듯 느껴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도 값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사실과 해석이 착 달라붙어 분리되지 않는 순간 마음의 폭풍은 빠르게 커진다. 불교에서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아주 근본적인 길로 제시한다. 왜냐하면 호흡을 따라가는 일은 생각의 세계에서 몸의 세계로 내려오는 다리이기 때문이다. 호흡을 따라가는 일은 의외로 단순하다. 들이마시는 숨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내쉬는 숨이 어디까지 나가는지, 가슴과 배가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그저 그 흐름을 따라간다. 마음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도 괜찮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이미 연습이다. 지독하게 불안한 날,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걱정이 동시에 돌아갈 때 숨을 10번만 따라가 보자. 문제가 그 즉시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제에 붙어 있던 달아오른 감정의 온도는 조금 내려간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흐트러졌을 때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몸에 익힌 사람이다. 모든 것은 인연의 산물이다. 감정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한 번에 몰려오는 피로, 오래 쌓인 서운함, 비교에서 비롯된 열등감, 몸의 컨디션 저하, 우연히 스친 말 한마디가 서로 얽혀서 지금의 감정을 만든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을 곧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섞어버린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나는 원래 멘탈이 약하다고 규정해버리면 감정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낙인이 되어버린다. 이때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다른 풍경이 보인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불안은 어디선가 온 손님이라 여기는 것이다. 어제와 오늘의 여러 조건이 함께 엮여들어와 만들어낸 손님이다. 손님이 머물다 떠나듯 이 감정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을 없앨 필요가 없다. 다만 손님으로 맞이하고 문 앞에 서성이지 않도록 조용히 자리를 내어줄 뿐이다. 이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마음은 예전만큼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죄책감을 떠올린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선하고 나를 먼저 챙기는 일은 어딘가 구차해 보이고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나를 돌보는 이기심은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게 만드는 기초 체력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려면 먼저 본인이 숨을 쉴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건너갈 힘이 없다면 다른 이가 건널 수 있도록 도울 수 없다.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도맡는 사람은 겉으로는 매우 따뜻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마음속 균열은 점점 커져간다.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날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남고, 억지로 웃으며 들어준 말들은 밤이 되면 불쾌감과 피로로 되살아난다. 이 삶이 오래 계속되면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폭발로 이어진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관계가 한꺼번에 끊어지는 일도 생긴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벽을 쌓는 일이 아니다. 서로 오래 함께 가기 위해 필요한 선을 긋는 일이다. 지금의 상태로는 이 부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용기. 오늘은 쉬고 싶다는 자신의 몸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 이것이 나를 지키는 이기심이다. 이기심을 죄악처럼 여기면 나도 지치고 관계도 지친다. 온전한 경계는 나와 타인을 동시에 보호하는 장치이다. 연료를 보충하지 않은 차는 속도를 내다가 어느 순간 멈춰선다.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름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도 연료가 필요하다. 하루를 돌아보면 모든 에너지를 바깥을 향해 쓴 뒤 정작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은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작은 약속 하나가 중요하다. 하루 중 혹은 일주일 중 어느 한 구간을 정해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나를 위해 쓰는 것이다. 어려운 계획일 필요도 없다. 잠시 휴대폰을 멀리 두고 차 한 잔을 온전히 마시는 시간. 아무 목적 없이 동네를 천천히 걷는 시간. 오늘 나를 지치게 한 생각을 한 줄이라도 적어보는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시간은
겉보기에는 하찮지만 마음의 연료통을 채우는 중요한 의식이다. 누군가에게만 친절하고 나에게는 늘 후순위를 배당해왔다면 이제 그 순서를 조금 바꾸어 볼 때이다. 몸의 면역력이 필요하듯 마음에도 면역력이 필요하다. 그 면역력의 일부는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에서 나온다.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 머릿속에서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자기 비난뿐이라면 멘탈은 쉽게 찢어진다. 반대로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자기를 인간으로 대우하는 말이 있다면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상황이 어려워 힘든 것과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상기시켜 보라. 지금 힘든 것은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버거운 탓이 크다는 점을 차분히 짚어보라. 최선을 다해 살았던 오늘 하루를 그 자체로 존중해보라. 이런 생각과 표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이다. 나를 지키는 이기심은 결국 나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의 한 형태이다. 멘탈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그 배경에는 반복되는 습관이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밤늦게까지 휴대폰 화면을 붙잡고 있는가? 일을 앞에 두고 늘 미루고 있는가? 비교와 자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몸의 피로를 무시한 채 끝까지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행동과 마음의 패턴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다. 업은 한 번의 사건으로 생기지 않는다. 작은 선택이 모여 길이 되고 길이 굳어져 습관이 된다. 우리의 뇌는 변화에 저항하는 습관이 있다. 뇌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습관이 좋고 나쁘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살아남아 왔다는 사실 자체가 뇌에게는 안전의 증거가 된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사람은 크게 선언하기 쉽다. 그러나 뇌의 입장에서는 이 선언이 곧 위협이다.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이 한꺼번에 흔들릴 것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저항이 일어난다. 시작일을 미루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자꾸만 다른 일을 먼저 하게 된다. 삶을 바꾸고 싶다는 결심이 현실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익숙한 길을 고집스럽게 반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저항과 싸우기보다 조용히 속이는 편이 훨씬 지혜로운 전략이다. 뇌를 속인다는 것은 거창한 수단을 쓰는 일이 아니라 부담을 낮추고 환경을 바꾸고 보상의 방향을 조금 돌려놓는 방식이다.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 먼저 환경을 움직이는 것. 습관이 주는 숨은 보상을 새로 설계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뇌는 결국 즐거움을 향해 움직인다. 나쁜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즐거움 자체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즐거움의 방향을 조금 옮겨놓는 일이다. 결국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세상을 이기려는 힘을 기르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의 말에 절대 상처받지 않는 강철 같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강한 멘탈은 세상 편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는 연습에서 나온다. 첫 화살이 박혔을 때 두 번째 화살을 손에서 내려놓는 연습. 사건과 해석을 나누어 보고 호흡을 통해 몸으로 돌아오는 연습. 감정을
정체성이 아니라 손님으로 맞이하는 연습. 나를 지키는 이기심을 허용하고 경계를 세우는 연습. 저항하는 뇌를 비난하지 않고 작게 시작하고 환경을 바꾸는 연습. 하루의 끝에서 오늘의 나를 아주 조금이라도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 이 수많은 작은 연습이 겹겹이 쌓여 보이지 않는 두께를 만든다.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두께가 마음을 붙들어 준다. 겉에서 보기에는 예전과 똑같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자신을 먼저 탓하던 마음이 이번에는 스스로를 조금 감싸 안는다. 예전에는 한 번 흔들리면 오래도록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한 걸음, 두 걸음,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아낸다. 강한 멘탈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사소한 선택이 서서히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간 결과이다. 남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수많은 작은 노력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아닌 나 자신뿐이다. 그러니 삶이 흔들리는 날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미 나는 수많은 밤을 건너온 사람이고 수많은 불안을 지나온 사람이다. 그 길 위에서 기어이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이다. 이 진실을 부드럽게 받아들여 보라. 많은 사람이 멘탈이 강하다고 하면 무감각한 사람을 먼저 떠올린다.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 무례함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실패 앞에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 말이다. 그러나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무감각한 상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것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어떤 말, 어떤 표정, 어떤 사건이 내 안에서 무엇과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과 생각이 일어난다. 그래서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일은 세상을 이기려는 전투가 아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나를 다시 이 자리로 데려오는 일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자리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회사에서는 듣기 거북한 말을 듣는다. 투자해 두었던 자산이 한순간에 휘청거린다.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찌르고 지나간다. 이때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각자 다르지만 마음속에서는 비슷한 일이 펼쳐진다. 온갖 생각이 뒤엉켜 올라와 삶 전체가 위태롭게 느껴진다. 불교 경전에는 첫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의 비유가 전해진다. 몸에 화살이 꽂히는 것, 이것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또 하나의 화살을 스스로 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끝없이 되묻고 이 일이 벌어진 원인을 모두 내 잘못으로 돌린다. 앞으로의 인생까지 모두 실패로 규정하는 마음이 두 번째 화살이다. 멘탈이 무너지는 시점은 대개 이 두 번째 화살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멘탈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첫 화살을 완전히 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화살을 손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는 뜻이다. 힘들고 불안할 때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바깥으로 향한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사건이 문제의 시작이었는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찾으려 든다. 물론 원인을 이해하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을 지키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사건을 돌아보면 실제 사건보다 그 사건에 붙은 해석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상사가 일한 결과에 대해 회의 중에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사실은 간단하다. 어떤 문장, 어떤 숫자, 어떤 방향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일이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나라는 사람 전체가 부정당한 듯 느껴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도 값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사실과 해석이 착 달라붙어 분리되지 않는 순간 마음의 폭풍은 빠르게 커진다. 불교에서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아주 근본적인 길로 제시한다. 왜냐하면 호흡을 따라가는 일은 생각의 세계에서 몸의 세계로 내려오는 다리이기 때문이다. 호흡을 따라가는 일은 의외로 단순하다. 들이마시는 숨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내쉬는 숨이 어디까지 나가는지, 가슴과 배가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그저 그 흐름을 따라간다. 마음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도 괜찮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이미 연습이다. 지독하게 불안한 날,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걱정이 동시에 돌아갈 때 숨을 10번만 따라가 보자. 문제가 그 즉시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제에 붙어 있던 달아오른 감정의 온도는 조금 내려간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흐트러졌을 때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몸에 익힌 사람이다. 모든 것은 인연의 산물이다. 감정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한 번에 몰려오는 피로, 오래 쌓인 서운함, 비교에서 비롯된 열등감, 몸의 컨디션 저하, 우연히 스친 말 한마디가 서로 얽혀서 지금의 감정을 만든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을 곧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섞어버린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나는 원래 멘탈이 약하다고 규정해버리면 감정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낙인이 되어버린다. 이때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다른 풍경이 보인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불안은 어디선가 온 손님이라 여기는 것이다. 어제와 오늘의 여러 조건이 함께 엮여들어와 만들어낸 손님이다. 손님이 머물다 떠나듯 이 감정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을 없앨 필요가 없다. 다만 손님으로 맞이하고 문 앞에 서성이지 않도록 조용히 자리를 내어줄 뿐이다. 이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마음은 예전만큼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죄책감을 떠올린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선하고 나를 먼저 챙기는 일은 어딘가 구차해 보이고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나를 돌보는 이기심은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게 만드는 기초 체력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려면 먼저 본인이 숨을 쉴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건너갈 힘이 없다면 다른 이가 건널 수 있도록 도울 수 없다.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도맡는 사람은 겉으로는 매우 따뜻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마음속 균열은 점점 커져간다.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날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남고 억지로 웃으며 들어준 말들은 밤이 되면 불쾌감과 피로로 되살아난다.
이 삶이 오래 계속되면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폭발로 이어진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관계가 한꺼번에 끊어지는 일도 생긴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벽을 쌓는 일이 아니다. 서로 오래 함께 가기 위해 필요한 선을 긋는 일이다. 지금의 상태로는 이 부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용기. 오늘은 쉬고 싶다는 자신의 몸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 이것이 나를 지키는 이기심이다. 이기심을 죄악처럼 여기면 나도 지치고 관계도 지친다. 온전한 경계는 나와 타인을 동시에 보호하는 장치이다. 연료를 보충하지 않은 차는 속도를 내다가 어느 순간 멈춰선다.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름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도 연료가 필요하다. 하루를 돌아보면 모든 에너지를 바깥을 향해 쓴 뒤 정작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은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작은 약속 하나가 중요하다. 하루 중 혹은 일주일 중 어느 한 구간을 정해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나를 위해 쓰는 것이다. 어려운 계획일 필요도 없다. 잠시 휴대폰을 멀리 두고 차 한 잔을 온전히 마시는 시간. 아무 목적 없이 동네를 천천히 걷는 시간. 오늘 나를 지치게 한 생각을 한 줄이라도 적어보는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시간은 겉보기에는 하찮지만 마음의 연료통을 채우는 중요한 의식이다. 누군가에게만 친절하고 나에게는 늘 후순위를 배당해왔다면 이제 그 순서를 조금 바꾸어 볼 때이다. 몸의 면역력이 필요하듯 마음에도 면역력이 필요하다. 그 면역력의 일부는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에서 나온다.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 머릿속에서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자기 비난뿐이라면 멘탈은 쉽게 찢어진다. 반대로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자기를 인간으로 대우하는 말이 있다면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상황이 어려워 힘든 것과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상기시켜 보라. 지금 힘든 것은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버거운 탓이 크다는 점을 차분히 짚어보라. 최선을 다해 살았던 오늘 하루를 그 자체로 존중해보라. 이런 생각과 표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이다. 나를 지키는 이기심은 결국 나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의 한 형태이다. 멘탈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그 배경에는 반복되는 습관이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밤늦게까지 휴대폰 화면을 붙잡고 있는가? 일을 앞에 두고 늘 미루고 있는가? 비교와 자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몸의 피로를 무시한 채 끝까지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행동과 마음의 패턴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다. 업은 한 번의 사건으로 생기지 않는다. 작은 선택이 모여 길이 되고 길이 굳어져 습관이 된다. 우리의 뇌는 변화에 저항하는 습관이 있다. 뇌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습관이 좋고 나쁘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살아남아 왔다는 사실 자체가 뇌에게는 안전의 증거가 된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사람은 크게 선언하기 쉽다. 그러나 뇌의 입장에서는 이 선언이 곧 위협이다.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이 한꺼번에 흔들릴 것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저항이 일어난다. 시작일을 미루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자꾸만 다른 일을 먼저 하게 된다. 삶을 바꾸고 싶다는 결심이 현실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익숙한 길을 고집스럽게 반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저항과 싸우기보다 조용히 속이는 편이 훨씬 지혜로운 전략이다. 뇌를 속인다는 것은 거창한 수단을 쓰는 일이 아니라 부담을 낮추고 환경을 바꾸고 보상의 방향을 조금 돌려놓는 방식이다.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 먼저 환경을 움직이는 것. 습관이 주는 숨은 보상을 새로 설계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뇌는 결국 즐거움을 향해 움직인다. 나쁜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즐거움 자체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즐거움의 방향을 조금 옮겨놓는 일이다. 결국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세상을 이기려는 힘을 기르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의 말에 절대 상처받지 않는 강철 같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강한 멘탈은 세상 편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는 연습에서 나온다. 첫 화살이 박혔을 때 두 번째 화살을 손에서 내려놓는 연습. 사건과 해석을 나누어 보고 호흡을 통해 몸으로 돌아오는 연습. 감정을 정체성이 아니라 손님으로 맞이하는 연습. 나를 지키는 이기심을 허용하고 경계를 세우는 연습. 저항하는 뇌를 비난하지 않고 작게 시작하고 환경을 바꾸는 연습. 하루의 끝에서 오늘의 나를 아주 조금이라도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 이 수많은 작은 연습이 겹겹이 쌓여 보이지 않는 두께를 만든다.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두께가 마음을 붙들어 준다. 겉에서 보기에는 예전과 똑같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자신을 먼저 탓하던 마음이 이번에는 스스로를 조금 감싸 안는다. 예전에는 한 번 흔들리면 오래도록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한 걸음, 두 걸음,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아낸다. 강한 멘탈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사소한 선택이 서서히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간 결과이다. 남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수많은 작은 노력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아닌 나 자신뿐이다. 그러니 삶이 흔들리는 날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미 나는 수많은 밤을 건너온 사람이고 수많은 불안을 지나온 사람이다. 그 길 위에서 기어이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이다. 이 진실을 부드럽게 받아들여 보라.